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중국어 동반자가 되고 싶은 중국어 전문학원 맛있는 중국어 학원의 HSK 합격 복귀 양용호 강사입니다. 자, 12월 3일 5급 쓰기 일부분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간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끼고 아꼈던 빠자문과 빼이자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식상하시죠 벌써? 워낙 많이 얘기하고. 근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내용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미에 이런 것까지 있었네 라고 느끼실 정도의 아주 유용한 빠자문 빼이자문의 특징을 정리할 테니까 또 빠야 빼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원이 다른 빠자문과 빼이자문 쓰기 일부분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뭐가 빠자문인가, 뭐가 빼이자문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전 적용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개념 정리 해볼까요? 빠자문이라, 여러분 빠자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치문이라고 합니다. 처리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치성을 갖고 있는 동사만이 빠자문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동사는 빠자문을 쓸 수 없거든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해서 워 시환이라고 해야 되지 워 반이 시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다는 처치성이 없기 때문에. 자, 갑니다. 여러분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런 말 하죠. 고양이가 생선을 매우 좋아하니까 걔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가보겠습니다. 고양이와 생선을 갖고 한번 가볼게요. 猫吃掉了鱼. 고양이가 먹어버렸다. 생선을.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주어, 동사,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순 때문에 영어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걸 빠자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고양이가 물고기가 동사 앞으로 오는 게 빠자문이죠. 근데 그냥 쓰지 않고 빠라는 어떤 개사를 써서 빠자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고양이가 생선, 물고기를 먹어 치워버렸다. 이게 빠자문이죠. 처치성을 갖고 있고 목적어 뒤에 있던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오면서 빠와 함께 쓰게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순이 주어가 n을, 고양이가 물고기, 생선을 먹어서 없애버렸다. 동사에서 기타 성분했다. 얘가 기타 성분이거든요. 동사, 본동사고. 기타 성분이 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누구냐? 주어는 행위자, 행위자. 생선을 먹은 행위자가 누구? 고양이. 주어는, 빠자문에서 주어는 행위자가 온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고, 두 번째, 이 n, 바 뒤에 오는 n, 명사는 처치의 대상입니다. 먹어 치워짐을 당하는 대상이다. 먹다, 무엇을? 고기가, 물고기가 먹어 치워짐을 당하는 거죠. 처치의 대상이 바 뒤에 n으로 온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자, 동사 뒤에는 혼자 쓰지 동사만 덩그러니 오지 않고 뒤에 뭐가 붙어 있더라. 이것을 기타 성분이라고 합니다. 동사 뒤에는 기타 성분이 붙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처치했다라는 결과나 처치했다라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 뒤에는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얘는 결과 보호가 왔나요? 떼어라는 것은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吃掉了, 먹어 치워버렸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여기서 살짝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뭐냐? 만약에 빠자문에서 이징, 이미 같은 부사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디 와요? 바로 바 앞에 부사가 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마오, 고양이가 이미 생선을 먹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 앞에 오는 것은 부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품사도 가능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조동사도 이 바 앞에 와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죠. 여기까지 챙기시고요. 자, 방금 했던 말이 제가 요거였었죠. 네, 부사, 조동사는 바 앞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위치시켜라.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빼이자문 한번 가볼게요. 자, 빼이자문은 기본적으로 또 어떻게 다르냐? 빼이자문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아까 빠자문은 처치문 그랬죠. 빼이자문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세요 혹시? 빼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빼이자문이라고 부를 텐데 빼이자문은 다른 말로 피동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주어가 무엇을 당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버렸다. 이 빠자문에서 이걸 빼이자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고양이는 당하는 대상이라 행위자니까 앞 뒤에 오고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옵니다. 생선이 베이마오 누구에 의하여? 고양이에 의해서 먹혀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베이가 들어가는 베이자문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피동문이라고 부른다. 피동문이기 때문에 주어는 뭐가 온다? 당하는 대상이 주어가 온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 처치 대상이 주어로 온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고양이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다. 이렇게 되겠죠. 피동문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피동문이니까 당하는 대상을 주어에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시어에 베이가 있다. 그러면 피동문이니까 당하는 대상을 주어에 넣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점은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시겠죠? 이걸 고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고양이가 물고기에 의해서 잡아먹혔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겠다. 공상 과학 만화에서. 자, 그 다음에 N은 뭐다? 행위자. 자,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생선이 아니고 고양이라는 거죠. 물고기가 고양이에 의해서 먹어 치워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자가 N자리에 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는 기타 성분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당한 결과나 당한 영향을 기타 성분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감하시겠죠? 베이자문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피동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당하는 대상을 주어에 넣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느냐?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느냐? 부사나 조동사를 넣을 수 있답니다. 이건 베이하고 바하고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제가 항상 남다르게 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유용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我被小王说服了라고 했습니다. 说服는 설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샤왕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설득당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샤왕을 한번 빼버려 볼게요. 我被说服了. 이 문장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나는 설득당했으니까. 즉, 베이 뒤에 n이 생략될 수 있다 없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그러면 베이 뒤에 동사가 바로 와버리게 돼요. 그럼 가끔 학생들은 쌤 베이 뒤에 동사가 바로 와도 되냐고 조금 망설이면서 질문하시던데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행위자가. 근데 당하는 내용만 강조하고자 할 때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 행위자가 생략된다. 베이 뒤에 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행위자는 생략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我被说服了. 나 설득당했어. 누구한테 설득당했다. 누구는 없습니다. 자, 예제 실전 적용하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갈수록 배울 게 많아지고 정리할 게 많아질 겁니다. 아니지,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베이자문인데요.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풀어보셨죠? 자, 가겠습니다. 베이가 오면서 뭐라고 생각이 된다? 베이자문이네, 피동문이니까 주어를 뭘로 주어로 놔야 되겠다? 당하는 대상을 주어에 놔야지 라는 생각 본능적으로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일단 개수가 많을 때는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라라고 말씀드렸죠. 가보겠습니다. 下令营的 이 더가 있으면 뒤에는 뭐를? n을 놓자라는 거죠. 하계 캠프에 무엇? n을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르청이 있습니다. 일정이죠. 이게 n이잖아요. 합치면 하계 캠프의 일정. 연결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하계 캠프의 일정, 한 덩어리 완성. 그 다음에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시알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알라이는 내려오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동사 뒤에 붙으면 고정이나 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렁찡이 뭔가요? 렁찡이 진정하다. 미안해요. 렁찡은 그 냉정하다라는 거죠. 뒤에 시알라이를 붙이게 되면은 시알라이가 고정 안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변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렁찡 시알라이 하면은 냉정해지다. 렁찡은 그냥 냉정하다. 시알라이 붙게 되면은 냉정해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시알라이는 어쨌든 동사 뒤에 붙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다. 여기서 동사가 뭔가?确定이 동사죠. 왜? 확정하다. 확정하다는 것은 고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시알라이가 确定 뒤에 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确定下来 확정되어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많던 게 4개로 줄었습니다. 이제 처리하기 쉽겠죠. 베이 자문이니까 당하는 대상을 주어야 된다. 동사는 확정합니다. 확정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뭐다? 하계 캠프의 일정이 되겠죠. 얘가 주어가 될 것입니다. 맞죠? 베이. 그 다음에 누가 확정했는지는 지금 제시어를 보니까 any, 나머지 any 없잖아요. 그렇죠? 베이는 뒤에 any 생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참, 그 전에 하이 메이는 뭐야? 다 부사거든요. 하이도 부사고 메이어도 부사단 말이야.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부사는 어디에 오라 그랬다고? 베이 앞에 부사를 넣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죠. 夏令营的日程 하계 캠프의 일정이 还没有 아직 하지 않았다. 被确定下来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특징은 베이 뒤에 누가 확정했는지 n은 없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베이 뒤에 동사가 바로 와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하이메이어는 부사니까 베이 앞에 와줬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정도는 풀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맞자문인데요. 화면 정지하시고 풀겠습니다. 자, 풀어보셨죠? 자, 갑니다. 맞자문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처치문이라고 부른다. 처치문의 뜻은 뭐다? 주어가 목적을 어떻게 처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어 맨 앞에는 이 주어에는 행위자를 넣는다. 바 뒤에는 처치 대상을 넣는다. 오케이, 가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보시면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봐야 돼요. 뭐냐면은 토이지엔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동사 뒤에 게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때 게이는 주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토이지엔게이 동사 게이 누구 하면 누구에게 동사하다라는 겁니다. 토이지는 추천하다라는 뜻이니까 토이지엔게이는 누구? 무슨 뜻? 누구에게 추천하다. 따라서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누구가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보니까 뭐가 좋나? 하나밖에 없네. 짱비엔지 역시 제시어의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쓰기 일부분은 출제 원리가 제시어, 5급 제시어를 이용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5급 필수 단어의 뜻만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5급 필수 단어가 1300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언제 다 외워? 우선순위 685 단어가 있습니다. 제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자,编辑는 편집자라는 겁니다. 장편집자. 그래서推荐给장编辑가 결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기 전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我想이 있으니까 나는 하고 싶다. 내가 추천하다라고 행위자라고 삼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을 일할 때 처치 대상은 바로 这篇 원장이 되겠죠. 이 한 편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我想 나는 하고 싶습니다. 把这篇文章 이 한 편의 글을 推荐给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张编辑 장편집자에게.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가 원래 제시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 앞에 와줬고요. 바 뒤에는 뭐다? 처치 대상, 추천되는 대상을 썼고요. 그리고推荐给 동사 뒤에는 기타 성분이 와준 모습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갑자기 훅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화면 정지 풀어보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여러분들 그 조언은요. 맞자문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 일단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할게요. 뭐가 달라졌나? 바가 들어갔죠. 바는 문장 끝에 들어갑니다. 권유나 부탁, 명령할 때 쓰는 거죠. 뭐뭐 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끝에 놓는다고 했을 때 달라진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把这篇文章 이 한 편의 글을 推荐给 누구에게 추천하다 张编辑吧 이렇게 되겠죠. 뭐가 달라졌죠? 주어가 없죠. 자, 오늘의 마지막 맞자문 특징. 맞자문에서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없다? 맞자문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언제? 부탁, 명령일 때 S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나한테 줘, 휴대폰 줘, 이런 말 중국어로 하면 把手机给我라고 합니다. 니를 생략해야 되죠. 把手机给我.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를 놓으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주어는 웬만하면 있지만 이런처럼 바자문이고 명령을 할 때는 주어가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도 바로 시작하면 당황해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바를 놓지 않고 뭐 이상하게 짱비엔지를 사람이니까 앞으로 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저의 좀 더 많은 강의와 혹은 더 좋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수고롭지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양용어의 차이나는 HSK 검색해 보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서 더 자주 더 쉽게 소통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맛있는 중국어 학원 HSK 양용호 선생님의 수업을 추천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12월 3일 2017년도 마지막 5급 시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과 HSK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